네, 여자는 자궁이 따뜻해야죠. 만약에 자궁이 차다면? 네,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여성은 자궁이 따뜻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여성한테 있어서 이 자궁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에도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궁 냉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궁 냉체질은 이 자궁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온도가 조금 차가운 이런 체질을 말합니다. 근데 자궁이 좀 차다라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궁이 차가워지면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차가워지고요, 결국에는 전신도 차가워지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로감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각종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궁이 차가운 자궁 냉체질 여성이 잘 걸리는 질환 탑5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화기 질환인데요. 대표적으로 소화불량과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장이 냉하게 되면요,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위장의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화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만 먹으면 잘 체하고 더부룩하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항상 음식을 먹으면 속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영양분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게 되고요. 또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대장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통 어떤 분들 보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시는 이런 소리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보고 너 배고프니?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에 있는 수분들을 대장이 흡수를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나 음료를 조금만 먹어도 그런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또 차가운 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러 명이 같이 회식을 했는데 본인만 식중독에 걸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의 냉증과 소화기의 냉증을 함께 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방광질환입니다. 빈뇨와 야간뇨를 주증상으로 하는 과민성 방광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방광이 차가워지게 되면 이 방광에 있는 감각신경들이 예민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방광 수축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방광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방광을 보강해주는 이런 개선 방법을 쓴다면 방광질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염. 네, 대표적으로 물 같은 냉이 많이 나오는 세균성 질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질 분비물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1에서 4ml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옷에 소량 묻을 정도로 나오면서 냄새나 가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정상 범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궁 냉체질은 자궁과 질이 차가워지면서 정상 질 분비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질 분비물 검사를 해봤는데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게 나오지 않으니까 또 병원에서 약은 못 받고, 그런데 또 본인은 계속해서 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자궁 냉체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 냉체질이면서 또 질염에 잘 걸린다라고 하면 자궁 냉체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로 재발 방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궁 질환. 네, 대표적으로 월경통이나 월경불순, 난임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예로부터 여자는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엉덩이를 차가운 데에 대고 앉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궁이 냉하게 되면 이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들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육에도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또 배란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월경통, 월경불순, 그리고 난임과 같은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월경통이나 월경불순, 또 난임인 경우에는 일단 산부인과에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원인 불명이다라고 하면 자궁 냉체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출산 후에 산후풍에 잘 걸리는 체질이 바로 이 자궁 냉체질인데요.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혈이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산후조리 기간에 찬바람을 많이 맞는다든지, 또는 찬물로 세안이나 설거지를 한다든지, 또는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런 냉기가 우리의 피부로 들어오고요. 또 더 깊게 들어가면 근육과 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오장육부까지 들어가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자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평생 동안 이 산후풍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신 전에는 건강하다가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체질이 바뀌는 분들이 많고요. 마찬가지로 유산 후에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궁 냉체질이면서 산후풍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궁 냉체질 개선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불안, 예민, 불면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궁을 비롯해서 이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들의 혈액은 이렇게 난소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궁이 차갑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서 신경계가 예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담허겁이라고 그래서 심장과 담낭의 기운이 허약해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한 이런 신경증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또 밤에 잠을 깊게 못 잔다거나 또 자다가 깨는 이런 불면증 증상을 함께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심장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면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또 신경이 이완이 되게 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어떤 여성이 자궁 냉체질인지, 그리고 이 자궁 냉체질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